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자공장장 구리삽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혹시 요즘에 로켓크로스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서 매출이 떨어져서 걱정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아니면 구매 대행을 잘 진행하고 매출도 잘 나오고 계신데 혹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그래도 10년 이상 해온 유튜버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에게 한 수 배워보려고 좀 왔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셀러분들을 배출한 브랜딩 병행 수익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이미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제 구매 대행 쪽으로 좀 특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입도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만 투트랙 대표님께 좀 배워서 브랜딩 병행 수입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브랜딩 병행 수입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브랜딩 병행 수입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딩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ING. 브랜드화해서 가져온다 이런 말이고, 그럼 어디서 갖고 오느냐? 생필품 70% 이상이 중국에 생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신 상품, 가장 핫한 상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곳이 중국이라서, 근데 그 공장들이 있으면 그 공장 중에서 어떤 상품을 골라도 브랜드가 다 붙어 있어요. 그 공장의 브랜드가. 맞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브랜드를 저희가 갖고 오는데, 사실 내가 독점권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병행 수입이 합법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또 이 상품을 어떻게든 구해서 도도매로 구하든 갖고 와도 정품 유통 경로를 통한다면 갖고 올 수 있는 게 병행 수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똑같은 브랜드의 상품이지만 커스터마이징 해서 리브랜딩 해서 갖고 와서 판매를 한다. 그런 의미로 브랜딩 그리고 병행 수입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중국에서 가지고 온다 라는 의미가 좀 있는데요. 사실 로켓크로스는 저관여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증도 받지 않은, 맞아요. 뭐 케이스 인증도 없고 어린이 인증도 없고 뭐 식품 검역도 없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객단가가 높은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인증이 좀 까다로운 상품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다른 셀러분들이 쉽게 내 상품을 건들지 못하게, 그리고 브랜드를 내서 상표권을 내면 일단은 뭐 아직은 뭐 브랜드화가 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법적으로는 브랜드를 가진, 이름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도 브랜드스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동일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외관이 묶이는 게 안 되거든요.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를 잘 판매를 하게 됐을 때 사실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크로스는 쿠팡만 파는 거잖아요. 쿠팡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쿠팡을 비롯해서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옥션, 그리고 유튜브 쇼핑몰, 공동구매, 뭐 정말 올웨이즈, 뭐 오늘의 집, 뭐 전부 다 모든 플랫폼에, 그리고 오프라인 플랫폼에, 어쨌든 내 거니까 어쨌든 많이 팔리고 많이 노출되면은 다음 브랜드, 다음 상품을 할 때는 조금 더 편하게, 그래서 부동산으로 따지면 건물 하나씩 지어서 월세를 받는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브랜딩 병행 수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셀러분들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크로스를 한다고 하면은 뭐 객단가 10,000원, 20,000원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이제 케이스 인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판매자가 그냥 들어와서 묶어버린다든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브랜딩 병행 수입은 이거보다는 이제 객단가가 더 높은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객단가도 높고, 그리고 쿠팡 한 군데서만 파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유튜브 트래픽이 제일 높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개성 있는 쇼츠를 제작을 통해서 내 브랜드를 정말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쇼츠가 터지면 브랜드 쇼츠나 브랜드 유튜브 계정을 또 만들 수 있고, 네,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세계관이 되게 넓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말씀만 들어도 네. 약간 설레이는데요.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느낌이 벌써 드네요. 그쵸. 약간, 저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계속 쌓아간다는 느낌? 한 달 정도 했으면 다음 달에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1, 2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달에는 한 뭐 2, 3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상품을 또 런칭하게 되면은 옛날에 0부터 시작했다면 그때는 한 5부터 시작하고 계속 자신만의 세계관, 자신만의 왕국 그걸 만들어 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 시켜서 조직을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브랜드를 하고 싶다. 카테고리가 다른.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하면 또 다른 브랜드도 갖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초전?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듣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어렵진 않을까요? 이 초보분도 온라인에서 쇼핑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고민을 해서 사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뭔가 창의력도 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좀 관심이 많고 옷도 좀 잘 입는다는 소리도 좀 듣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 진짜 잘해요. 뭔가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면 진짜 잘해요. 오히려 경제적인 개념이 있고 사업적인 개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처음 접하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볼래 뭔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잘 돼요. 근데 오히려 우습게 보고 야 쉽게 버는 거 아니야 스톤? 그러면은 안 돼요. 뭐든지 쉽게 벌려고 접근했다가 어려우면 지레 포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노력은 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 그러면은 안 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못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돈은 어렵게 벌어야지 오래 갑니다. 네, 근데 그 어렵다라는 게 물리적인 노력인 거지 막 너무 어렵고 막 고차원적이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미 누군가가 다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돈을 번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겠지. 그 정도 노력이 합당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보나 초보가 아니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전 정말 공감이 됩니다. 이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진입할 때 쉽죠. 그러면은 그 시장은 언제든지 포화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까 말씀하시듯이 계속 쌓아가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브랜딩 병행 수입을 할 때 소싱?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재고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재고를 가져간다는 것은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적인 유행을 가져가는 상품은 어울리지 않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겹게 소싱을 해서 갖고 와서 팔았는데 판매하자마자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유행이 끝났어. 그런 상품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거 상품을 하기 위해서 인증 비용도 냈고 재고도 부담했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투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했으면 내가 그래도 이거를 얼마나 길게 뽑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내가 팔려고 갖고 온 건데 그 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유행성 있는 상품은 조금 힘들다 하고 그러면은 유행성 상품이 아니면 어떤 게 좋을까? 저는 오히려 수요가 꾸준한 상품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수요는 적당하지만 공급이 없는 거. 그러면 나 혼자 팔 수 있잖아.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이 바닥은요. 공급하고는 상관없어요. 수요만 많으면 돼요. 수요만 많으면 어쨌든 고객들이 원하는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 사람들 이기면 돼요. 마케팅을 잘 해서 이기면 돼요. 근데 그 마케팅이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기획력이 좋아서 이 제품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소구점을 잡아갖고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아니면 공동구매나 그렇게 해서도 판매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지금은 많이 수요가 없지만 내가 어쨌든 먼저 진입을 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면 터질 만한 상품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점점점 더 오래 살잖아요. 실버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실버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버 관련해서 그나마 저관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팡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르신들의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팔리면 꾸준하게 팔리고 지금보다는 2년, 3년 뒤에 수요가 더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브랜딩을 해도 돼요. 만약에 지팡이 하나 터지면요. 실버
특화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 예,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소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시면 돼요. 또 욱자는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상품이 다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걸 또 어떻게 더 찾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하고 있는 사람보다 똑같은 종류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디자인, 기능, 성능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신상을 찾아서 갖고 오면은 이게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소싱을 하시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하신 세계의 굴뚝인 중국에서 계속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당연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1688을 언급하셨는데 보통 1688에서 소싱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1688 그리고 알리바바닷컴 그리고 이유시장 오. 그리고 뭐 이유시장과 비슷한 급인 캔톤페어 네.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캔톤페어는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한 매출액 3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는 게 좋고 그 외에는 초보분들이 해도 좋은 시장인데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저관여 상품을 찾으러 간다. 그때 EU 시장이 정말 좋고 1688 같은 경우는 정말로 새로운 상품들이 키워드만 누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새로운 키워드인데 이거는 분명히 중국어로 막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챗GPT에다 물어보세요. 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에 햇빛이 많이 내려지면은 잠깐 비운 사이에 너무 더워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량용 그 이제 우산이나 얘가 이렇게 차량용 안마 커튼 이렇게 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명칭으로는 뭐 차량용 안마 커튼 하면은 대충 알아듣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그렇게 부를까? 그렇게 안 부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네이버에서 차량용 안마 커튼 중국어로 해줘 이러면은 엉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챗GPT에다가 야 중국에서 진짜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니? 이러면은 그 검색어를 알려줘요. 오. 네, 그거를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1688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EU 시장을 1년에 한 4번 정도 가요. 제가 뭐 꼭 브랜딩 상품이 거창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품을 준비하기 어려우면은 솔직히 마케팅이 쉬워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요. 뭐 혈압기나 네. 아니면 네뷸라이저 같은 걸 받아요. 그럼 파는 사람 진짜 없어요. 마케팅이 되게 쉬워요. 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되게 예쁜 디자인의 텀블러를 판다고 생각해봐요. 텀블러 치면요 한 10만 개 나올 거예요. 이거는 마케팅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2가지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증이 힘든 거, 뭐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는 인증도 하기도 하지만 인증이 없는 상품도 해요. 네. 인증이 없는 상품은 마케팅을 정말 빡세게 해야 돼요. 뭐 근데 그렇다 돈을 많이 들이는 마케팅이 아니라 쇼츠도 찍어서 올리고, 전 쇼츠 계정도 있거든요. 제 거, 예, 저희 회사 계정 따로 해갖고 제일 많이 나온 건 100만 뷰도 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잘 만든 거는 쿠팡에도 올리고, 맞아. 그리고 유튜브 쇼핑몰 공동구매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저희 회사 계정에, 그리고 또 틱톡에도 올리고, 네. 예, 그러면서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해갖고 진짜 막 해요. 그리고 공동구매도 엄청 하고 막 그 카카오톡 톡딜도 막 들어가고 막 떨어지죠 100%. 그럼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하고 뭐 맘카페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랑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마케팅 진짜 힘들어요. 그런 류의 상품도 1688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저관여 상품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이유시장 가서 골라오는데, 저는 이제 한번 가면 한 10개 정도 골라와요. 그러면 그 10개를 다 갖고 와서 다 해요. 그 중에 살아남는 거 한 6개, 7개는 이제 꾸준히 팔다가 또 뺏길 거 뺏기고, 이거는 그냥 브랜딩을 해봐도 좋겠다. 그럼 또 그건 또 브랜딩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거든요. 아, 정말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완전 빠져드네요. 우리 대표님이 1년에 4번 정도 이제 이웃 시장을 방문한다고 하셨어요. 수강생분들도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대부분 같이 가죠. 제가 상품을 많이 좀 골라줘요. 네, 그래도 한 사람당 한 3, 4개 정도는 저관여라도 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그런 것들 골라주면은 갖고 와서 하시기도 하니까 같이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상품도 골라주고 이번에도 한 9명, 10명 같이 가요. 가면 저는 이제 3박 4일 이제 열심히 또 일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웃 시장에 가시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공장이랑 직접 컨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 유의할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유일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가끔 이런 걸 물어봐요. 투트랙님, 가격을 깎을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처음 거래하는데 어떻게 깎아주겠냐고. 이게 신뢰, 거래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고, 요거는 알면 좋은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로고도 바꿀 수 있고, 뭐 박스를 제작을 해갖고 기존의 상품을 새로운 상자에 담아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박스도 새로 생산을 해야 되고, 로고를 박아서 하려면 또 로고 박은 걸 또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MOQ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발주할 때 최소 주문 수량. 근데 그쪽에서 1000개 이렇게 불러버리게 되면은 나는 처음 하는데 1000개를 나보고 다 하라고? 망설여지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나 진짜 너희 상품을 정말 하려고 준비를 되게 오래 했다. 근데 난 너희 상품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 너희 상품을 팔아보는데 1000개나 주문을 해서 혹시라도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할 거 아니냐. 난 진짜 정말 팔 건데 QC 관련된 차원에서 내가 이번에는 너가 얘기한 거에서 조금만 적게 할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오케이 해줘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박스는 내가 사서 보낼게. 여기다 넣어줘. 그리고 500개만 생산할게. 그럼 500개 네가 갖고 있어, 그 박스. 내가 다음에 생산할 때 그 500개 넣어서 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좀 유두리 있게 하면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안 되는가 보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대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재고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줄여도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런 분들에게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게 허들이라고 봐요. 이거를 못 넘는 사람은 이 사업을 못하고 내 경쟁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넘을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1단계 넘어선 건데,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생각을 할게요. 내가 정말 고민해갖고 1000개에 대한 상품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0개면요, 하루에 10개씩 팔면요, 3개월이면 없어지는 상품입니다. 하루에 10개도 팔 자신이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을 우습게 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뭔가 매뉴얼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상품을 힘들게 소싱을 해서 왜 쿠팡에 넣어놓고 쿠팡 풀필먼트 넣어놓고 쿠팡 CPC만 해요? 왜? 저는 플랫폼 내 광고는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상품을 가졌고 내 자식이고 어쨌든 내가 탄생시킨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든 판매를 해서 앞날이 창창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상품과 맞는 동호회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카페 활동을 하면서 카페 주인장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쉐어하자. 판매되는 거 쉐어하자. 아니면 비용 얼마냐? 마케팅비도 충분히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래머인데 팔로잉이 10,000명 언더. 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구독자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자신한다면 그런 인플루언서하고 접촉해서 한번 해봐도 돼요. 마진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건데,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판매량과 좋은 후기를 쌓으려고 일단 어떻게든 홍보하기 위해서 내 상품을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사업가라고 저는 볼 수 있고, 무조건 하나의 주문건에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자영업자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너무 짧게 보는 거야. 맞아요. 이 상품들이 많이 깔려갖고 후기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런 활동까지 한번 해본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솔직히 MOQ 1000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상품 1000개를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되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확신은 공부에서 나오거든요. 공부량, 그리고 얼마나 발품과 손품을 팔았냐,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 이런 것들이 진짜 만가이가 되면 네, 여러분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중국 업체에서 볼 때 실사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돈 주고 외부 업체를 이용해서 다 만들어 놓은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공장 실사를 나가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그렇게까지 하긴 좀 힘들고 추가적인 비용도 들고. 맞아요. 사실 제품의 퀄리티를 믿고 가야죠. 네, 그래서 샘플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샘플을 무조건 받아보고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배터리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제품이 쉽게 마감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괜찮았으면 그때는 이제 확신해갖고 본주문을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인증을 받아야 되거나.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샘플을 많이 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개의 후보군을 둬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개 하다가 괜찮은 상품인 것 같은데 샘플 받으니까 별로야. 근데 샘플 오는데도 1, 2주 걸렸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의욕이란 게 꺾여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3트랙 정도로 3개 정도는 동시에 진행을 하는 마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EU 시장에 가게 되면은 네. 눈에 바로 샘플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샘플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위치에 따갖고 한국에 와서 주문 넣으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진행하시는 물건 중에 KC 인증이나 아니면은 뭐 식품 검사 이런 게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또 큰 장벽으로 느낀단 말이죠. 어때요? 실제로 하기에 굉장히 어렵나요? 왜 어렵다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회수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내 제품을 소유하기 위한, 온전하게 소유하기 위한 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어렵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알아봐요. 네. 근데요, 이게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용보다 더 낮으면요, 야매가 많아요. 야매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몰라요. 경쟁사들은 알아요. 이게 인증이 낮다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둬요. 그러다 한참 팔게 한 다음에 리콜을 때려버립니다. 신고해갖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인증업체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FM들을 하는데 너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상품의 인증을 어떤 걸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증을 FM대로 통과를 하셔야 돼요. 뭐 디버깅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나클라바 같은 경우 그거를 제가 아는 후배 셀러가 재작년인가 정말 많이 팔았어요. 정말 많이 팔았는데 그게 인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인증이냐면 섬유죠. 숨을 쉴 때 뚫고 들어오죠. 시험 검사를 받아야 돼요. 네, 그게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를 빠르게 시험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좀 세이브 됐죠.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만의 뇌피셜로 이건 인증을 안 받아도 되겠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시고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꼼수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죠. 이거 하는데 90만 원이나 내야 돼? 뭐 이거 하는데 뭐 30만 원, 40만 원 내야 돼? 그냥 들어오면 안 돼? 저간형 같은데? 근데 이게 나중에 본인의 사업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돼서 잘 팔고 있던 쿠팡 계정이 날라가. 연자제야. 다 날라가. 그럼 뭐 어떡해. 뭐 아마존 가야지 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월 3억 셀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팔 거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는 좀 FM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투트랙이 생각해 소싱도 이미 어려운 것 같고 인증도 어려운 것 같고 1000개를 내가 어떻게 팔아? 거기다가 자본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셀러분들 중에서는요, 50만 원 갖고 시작해갖고 지금은 월 매출 그래도 5, 6천 정도 내시는 분들 계세요. 저관여 상품이지만 비싸게 주고 팔아야 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싸게 팔면 안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